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국은 수천 년의 역사, 풍부한 문화, 고대 전통을 가진 나라입니다. 계속되는 고고학적 발견은 수세기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러한 발견 중 일부는 매우 무섭습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발견된 가장 무서운 20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번. 오래전 중국의 고대 숲 깊숙한 곳에 공룡시대에 딱 맞는 작은 새가 살았습니다. 이 새는 티렉스의 두개골과 섬뜩할 정도로 닮은 두개골이라는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큘루 덴타비스 카운그라야라고 불리는 이 고대 새는 벌벌새 정도의 크기로 약 1억 2천만 년 전 중생대에 살았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크기 덕분에 빽빽한 숲을 탐색하고 훨씬 더 큰 포식자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를 닮은 두개골은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세계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거대한 공룡이 지구를 배회한다는 아이디어는 흥미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인간에게는 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고대 새의 발견은 조류종의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를 닮은 이것의 두개골은 새와 공룡의 연관성에 대한 논쟁을 더욱 부채질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 새의 작은 두개골이 새가 공룡의 후손이라는 이론을 입증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19번. 지구상에는 많은 유령 도시가 있지만 왕관을 차지하는 곳은 허난성 찬양시에 위치한 펑먼 마을입니다. 이 지역을 둘러싼 이야기는 무섭고 마을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가장 용감한 사람들조차 두려움에 떨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펑먼 마을은 50년 넘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이 마을은 100년 넘게 저주를 받아왔으며 마을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귀신에 홀릴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을은 한때 번영하는 공동체의 보금자리였지만 주민들은 하룻밤 사이에 소유물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 연구팀이 그 장소를 탐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수였음이 밝혀지는데 밤에는 설명할 수 없는 소리와 초자연적인 환영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이 사건 이후 예전 같지 않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마을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 닿았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18번. 중국에는 간댕산으로 더 잘 알려진 알을 낳는 산이라고 불리는 다소 독특하고 매혹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산둥성 동부에 위치한 이 지질학적 경이로움은 30년에 한 번씩 돌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산을 둘러싼 이야기는 매우 흥미로우며 이 독특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지역 신화와 전설을 많이 언급합니다. 중국 전설에 따르면 이 산은 용이 알을 낳고 부화하여 현재의 간댕산을 형성한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설명하려고 시도했지만 오늘날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이 퇴적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기적으로 침식되어 표면 아래에 구형 암석이 노출된다고 믿습니다. 알이 30년에 한 번씩만 나타난다는 사실도 수수께끼로 나와 있습니다. 간댕산은 6억 년 이상 된 것으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산 중 하나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산의 돌알은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어 행운을 가져다주고 악령으로부터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돌 달걀을 집으로 가져갈 용기가 있습니까? 17번. 룽먼 동굴은 허낭성 러양에서 남쪽으로 12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동굴에 대한 가장 잘 알려진 신화 중 하나는 수도사가 미래 홍수를 막기 위해 절벽을 깎으라는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이 숨막히는 동굴은 493년에서 907년 사이에 인상적인 불교바위 사원단지를 형성합니다. 각각의 놀라운 장인 정신과 디테일로 실행되어 중요한 종교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동굴에서 가장 큰 조각상은 높이가 17m가 넘고 무게가 1000톤이 넘습니다. 이 동굴은 20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고고학적 보물창고로 인정받았으며 널리 인정받고 연구되었습니다. 또한 아직 발견해야 할 숨겨진 방과 보물이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16번. 쿤룬산은 신과 여신이 머무는 신성한 장소라고 합니다. 중국 신화에 따르면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쿤룬산은 중앙아시아에서 3000km가 넘게 뻗어 있습니다. 빙하에서 현무암 기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독특한 지질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은 2억 5천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대에는 무서운 짐승과 신비한 존재의 서식지로 여겨졌습니다. 유명한 전설에 따르면 누아 여신이 하늘을 지탱하는 기둥을 녹여 하늘과 땅을 기울여 분리시켰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쿤룬산은 지하 세계로 가는 관문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산의 세계 곳곳에 다른 고대 유적지와 연결되는 비밀 터널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액세스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산은 아프가니스탄, 인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전략적 위치 때문에 삼엄한 경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탐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더 불길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동굴 속에는 정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5번. 1970년대에 사람들이 귀신에 들렸다고 주장하는 베이징의 특정 집에 대한 아이디어는 누구에게나 등골을 오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차오네이 81은 중국 베이징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 중 하나에 위치한 신비한 버려진 저택입니다. 이 집은 18세기에 지어졌지만 수십 년 동안 미스터리와 소문에 쌓여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유령의 자연을 둘러싼 소문의 범위로 인해 1940년대에 버려졌습니다. 수년 동안 집의 으스스한 성격에 대한 소문을 확인하는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몇몇 군인들은 밤에 건물에서 유령을 보았다고 주장했고 해가 진 후에는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저택의 역사는 기껏해야 불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원래 주거지로 개조되기 전에 사원으로 지어졌다고 믿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부유한 상인에 의해 지어졌으며 도박장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저택은 수년에 걸쳐 소유권이 바뀌었고 과거 거주자의 영혼이 여전히 그 안을 배회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여겨졌습니다. 또 다른 섬뜩한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 중 한때 군 병원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그 건물이나 그 역사에 대한 어떤 정보도 공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14번. 산싱두이 문명의 고대 유적에서 나온 특별한 유물입니다. 쓰촨성에 위치한 이 잃어버린 문명은 연구자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많은 수수께끼를 제시했습니다. 산싱두이 가면은 고대 중국의 초광국으로 거슬러 올라가 3000년이 넘었습니다. 청동, 나무 또는 옥으로 제작되었으며 놀라울 정도로 사실적인 얼굴 표정을 보여줍니다. 이 가면을 그토록 신비롭게 만드는 것은 그 기원과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싱두이 문명은 1980년대에 고고학 유적지가 발견될 때까지 오랫동안 역사가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가면을 누가 만들었으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일부 이론은 종교의식 또는 권력과 지위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휴족이 완전히 다른 종족이었을 수도 있다고 제안하기까지 하죠. 13번. 공룡은 실제로 존재했지만 여전히 용이나 신화 속 생물과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물만큼 큰 생물이 무리를 지어 사냥하는 것은 당연히 꽤 무섭게 들립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인류는 그들과 공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과학자들이 공룡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시성 성에서 공룡알이나 배아가 발견되자 많은 사람들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공룡알은 약 1억 4,500만 년에서 2억 년 전인 쥐라기 시대에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 조사 결과 공룡의 배아는 예외적으로 잘 보존된 알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6,600만 년 전에 지구를 배회했던 오리부리를 가진 거대한 초식 공룡인 하드로사우루스의 한 종에 속하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 발견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희귀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발견된 공룡 배아 중 가장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화석화된 공룡알의 풍부한 공급원으로 전국에 200개 이상 유적지가 흩어져 있습니다. 2021년 한 연구팀이 중국 간저우에서 화석화된 공룡알 무리를 발견했을 때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알들은 독특한 부리와 정교한 벼슬로 유명한 깃털 달린 공룡 그룹인 오비랍토사우루스의 한 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015년 중국 남부에서 또 다른 공룡 배아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를 포함하는 육식 공룡 그룹인 수각류의 일종에 속했습니다. 12번. 113개의 고대 무덤의 발견은 고고학자들을 깊은 잠에서 깨우기에 충분합니다. 이 무덤은 허베이성 황하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동안 왕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덤은 디자인이 단순하고 복잡한 장식이나 조각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소유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발견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은 각 무덤에 도자기 항아리가 들어있다는 것인데 아마도 음식이나 거울, 동전이 들어있습니다. 이 발견의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은 무덤의 위치입니다. 그들은 독특한 지질학적 특징을 가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13이라는 숫자는 무덤 자체의 맥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 장소에서 많은 수의 무덤이 발견되는 것은 고고학자들에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11번. 몇몇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가까운 친척일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인류종의 두개골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견은 인간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래곤맨이라고 불리는 이 두개골은
중국 하얼빈시에서 발견되었으며 14만 6천 년 이상 된 것입니다. 이 발견은 현생 인류와 고대 조상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여 호모사피엔스 속의 진화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드래곤맨은 납작하고 넓은 얼굴과 초기 인류를 닮은 네모난 눈구멍 등 해부학적 특징이 독특하게 조합되어 있습니다. 이 발견은 40만 년에서 4천 년 전에 화석 기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 진화에 대한 특정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 잘 알려진 네안데르탈린은 약 4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드래곤맨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두개골이 지금까지 발견된 호모사피엔스 두개골 중에 가장 크고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드래곤맨의 뇌 크기는 현생 인류보다 큰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고급 인지 능력을 나타냅니다. 10번. 바퀴벌레 농장은 이상한 개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중국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수십 년 동안 존재해온 번성하는 산업입니다. 중국에서는 1980년대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퀴벌레 사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유기 폐기물을 분해하는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바퀴벌레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농장에는 수십억 마리의 바퀴벌레가 서식하고 있으며 바퀴벌레는 지역 식당과 식품 가공 회사에서 먹다 남은 음식과 찌꺼기를 먹습니다. 흥미롭게도 바퀴벌레 자체도 중국에서 귀중한 상품입니다. 일부 농부들은 그것을 제약회사에 판매하는데 제약회사는 궤양과 호흡기 질환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중국 전통약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또한 껍질은 동물 사료용 단백질 분말로 가공되거나 화장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바퀴벌레 농장의 개념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지자들은 그것이 더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퀴벌레를 기르는 환경과 질병 전염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9번. 9. 파라오와 미라의 저주에 대해 들어보셨겠지만 병마용의 발견과 함께 등장한 저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편집증으로 유명한 진시황은 자신의 안식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고통받기를 원했습니다. 1974년 농부들이 발굴한 이래 약 8,000개의 테라코타 병사가 발굴되었으며 각각 고유한 얼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시황이 사후 세계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믿어지는데 이는 그의 편집증과 불멸에 대한 열망의 증거입니다. 테라코타 군대의 발견은 중요한 고고학적 업적으로 축하받았지만 이 장소와 관련된 저주에 대한 소문도 떠올랐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군대 발견에 참여한 7명의 농부는 모두 끔찍한 불운을 겪었다고 합니다. 2명은 발견 직후 사망했고 나머지 5명은 가난과 건강 악화 속에 방치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이 진시황 황제의 정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시황은 그의 군대가 발견되어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8번. 요즘에는 현대기술 덕분에 GPS에서 위성 영상에 이르기까지 지진을 감지할 수 있는 많은 리소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를 놀라게 하는 역사의 기술이 점점 더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고대 문명이 지진이 임박했는지 예측하는 섬뜩한 방법이 있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당시에는 지진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었지만 장행의 장치는 중요한 업적이었고 오늘날까지 여전히 공학의 걸작으로 간주됩니다. 2000년 전에 발명된 고대 중국 지진계는 초기 과학자들의 독창성에 대한 놀라운 증거입니다. 이 장치는 복잡한 조각과 비문으로 장식된 청동 통 모양이었지만 지진계의 내부 작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고대 지진계는 아주 작은 진동도 감지할 수 있는 복잡한 시스템을 통해 지진을 감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장행의 생애 동안 지진계는 지진을 예측하지 못했지만 최대 80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작은 진동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7번.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역사와 발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100배는 더 무섭고 불안할 정도로 최근의 일은 어떨까요? 결혼과 자녀 출산은 인간 생활의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중국 정부가 중국 내 수백만 여성의 번식 적합성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을 때 전 세계적인 우려와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여성 1,800명의 데이터베이스에는 결혼 여부, 나이, 교육 수준, 번식 준비 여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용어는 많은 사람들이 불쾌하고 거슬리는 용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출처는 다소 불분명하며 일부 출처는 인구 증가를 추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졌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매치메이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본래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그러한 데이터베이스의 존재는 당연히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 및
정부 통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6번. 산싱두이에서 고고학자들은 복잡한 청동 물체와 고대 보물로 가득 찬 희생 구덩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산싱두이를 둘러싼 기원과 전설은 여전히 수수께끼에 쌓여 있으며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유적지 뒤에 숨겨진 실제 이야기를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산싱두이의 사람들은 초왕국의 일부였습니다. 이 왕국은 일련의 전설적인 왕들에 의해 통치되었으며 일부 사람들은 산싱두이에서 발견된 유물이 그들의 호화로운 장래의식의 일부라고 믿습니다. 고대의 기원에도 불구하고 발견된 유물은 디테일과 장인 정신 면에서 놀랍습니다. 복잡한 청동 가면부터 정교한 황금 장식품에 이르기까지 각 작품은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기술과 창의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산싱두이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과 전통에 깊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들의 예술은 신과 연결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5번. 드래곤 에스컬레이터를 둘러싼 전통사원 사이로 드래곤 에스컬레이터는 특이한 것처럼 보이지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는 현대적인 디자인의 위협입니다. 베이징의 드래곤 에스컬레이터는 건축공학의 경이로움입니다. 이 에스컬레이터는 길이 210m, 높이는 거의 7층입니다. 드래곤 에스컬레이터의 기원은 2019년 베이징 옌칭구에서 열린 국제 원예 박람회에 있습니다. 이번 엑스포는 라이브 그린, 라이브 베러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행사 기간 동안 지속 가능한 디자인 요소와 소재를 통합하기 위해 드래곤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에스컬레이터는 단순히 여러 층을 이동하는 수단이 아니라 일련의 멋진 풍경을 통해 방문객을 여행으로 안내합니다. 드래곤 에스컬레이터는 인공 호수로 둘러싸여 있으며 여행자들은 올라갈 때 폭포와 정원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긴 야외 에스컬레이터이며 시간당 최대 7,300명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4번. 베이징 창핑지구에 위치한 요정의 동굴은 벽을 장식하는 메달린 관으로 유명합니다. 이 관들은 한때 이 지역에 거주했던 고대 부족인 보 부족에 의해 매달렸습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이 동굴은 3000여 년 전 주나라 시대에 지어졌으며 조상들의 신성한 매장지로 사용했습니다. 관을 매달아 놓은 것은 고인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동물과 홍수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믿어졌습니다. 그러나 관을 매다는 데 사용된 정확한 기술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창핑지구에는 3000개가 넘는 절벽과 동굴이 있으며 그중 많은 곳에는 고대 중국 문명의 숨겨진 무덤과 유물이 있습니다.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요정의 동굴에 매달린 관은 일부 사람들에 의해 섬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동굴 벽에 높이 매달린 관의 모습은 매우 불안할 수 있으며 아무도 없을 때에도 동굴 안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3번. 중국의 심장부 깊숙한 곳에는 전 세계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미라가 있습니다. 다이의 여인으로도 알려진 이 고대의 시체는 매혹과 불안의 원천입니다. 다이의 여인은 1970년대 초 호난성의 한 무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기원전 206년부터 기원 후 220년까지 지속된 한 왕조 시대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그녀의 나이를 2000년이 넘게 합니다. 다이의 여인은 놀랍도록 잘 보존된 시신으로 유명하며 20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방부 처리, 발수, 특수 매장 재료 사용 등을 주의 깊게 조합하여 보존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이의 여인이 발견된 무덤에는 복잡한 비단옷과 다양한 장례용품을 포함한 1000개 이상의 유물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녀의 시신을 그토록 잘 보존할 수 있었던 정확한 방법은 다소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변하지 않는 그녀의 모습 또한 깊은 불안감으로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번.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 나타난 가장 신비로운 현상 중 하나는 소위 유령 도시입니다. 이들은 아파트, 사무실 및 공공장소의 대규모 개발로 지어졌지만 현재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이 장소의 으스스한 분위기는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유령 도시 중 하나는 오르도스입니다. 북부에 위치한 이곳은 10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2022년 현재 3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시는 텅 빈 고층 빌딩, 웅장한 광장, 풍경을 가로지르는 광활한 고속도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종말 이후의 설정에 비유했습니다. 중국의 많은 유령 도시가 파리나 맨하튼과 같은 유명한 국제 랜드마크의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위해 건설된 이 거대한 도시들이 현재 텅 비어 있고 버려져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1번.
아틀란티스는 플라톤의 대화편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에서 처음 언급된 신화 속의 섬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틀란티스는 대재앙으로 인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에도 잃어버린 도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도시는 시마우로 알려져 있으며 4,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6년 우물을 파던 농부들이 특이한 고대 유물을 우연히 발견했을 때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밝혀낸 것은 숨이 멎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이 도시에는 높이가 70m가 넘는 거대한 피라미드와 인간의 두개골로 가득 찬 수많은 구덩이가 있어 어둡고 신비로운 과거를 나타냅니다. 또한 광범위한 방어 작업, 벽화 및 기타 유물이 있어 한때 정교하고 복잡한 사회가 이 지역에 거주했음을 시사합니다. 많은 잃어버린 도시와 마찬가지로 그 역사는 완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뭄이나 홍수로 인해 버려졌다고 제안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전쟁의 결과라고 추측합니다. 당신은 중국을 방문하실 의향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